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10개 시군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남원과 순창 등 6개 시군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남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풀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50대 교사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숨진 교사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아내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선배 교사 때문에 죽는다. 학교에서 잘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보낸 문자에도 올해 잘릴 것 같아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부터 김 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왕따고 도시락도 식판도 혼자 먹고 그리고 선생님 자격 없다고 막 자기들끼리 흉보고 비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학교 측이 교사인 김 씨에게 행정실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년 전에는 김 씨에게 학교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해 실제로 돈을 학교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니까 힘드니까 큰 돈 아니면 한 달 정도 월급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라고 줬다고는 매장한테는 들었어요. 숨진 김 씨와 다른 교사들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있는데서 선생님 따오그래요. 학교 측은 집단 따돌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행정실 근무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몇몇 사이가 안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왕따냐? 그건 그 선생님께 잘해주시는 분도 많고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선생님들 중에 누구도 학교 발전 기금을 아까도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김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학교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안 상서중 교사에 이어 또다시 터진 교사 자살 사건.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셌던 터라 전북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자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자살한 교사가 업무 부정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학교 측이 무시했는지,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재단과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저한테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자기야 여기서는 내 편이 없어. 학교에 힘든 일도 그냥 삼키고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죠. 또 재단과 학교 측이 이 사건을 개인적 자살로 축소하려 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족들은 동료 교사가 찾아와 단순 자살로 덮고 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교사에게 행정실 근무를 권하고 학교에 돈을 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있는 만큼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온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후속적인 감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학교 재단을 대리한 교사와의 갈등설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또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동 중단이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한국GM 군산 공장입니다. 재가동에 들어간 지 20일도 채 안 돼 또다시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은 오는 8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협력업체에도 생산 가동 조절 등을 이유로 4월 23일까지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생산 차종의 재고가 늘면서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동 중단은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라고까지만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받죠. 한국GM은 공장 가동 중단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 퇴직설이 나돌면서 GM 군산 공장 근로자들은 이번 가동 중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비싼 돈 주고 저희들 놀리겠습니까? 차라리 일 안 한다라면 정예고가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한국GM 군산 공장은 2014년 이후 수출 물량이 줄면서 협력업체 직원 등 9천여 명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동률이 20%대에 그쳐 한국GM 공장 4곳 가운데 가장 낮은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또다시 가동 중단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GM 군산 공장의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하수의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 병의원과 약수터의 수질 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주에 실시한 조사에서 60곳의 병의원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곳 가운데 5곳의 병의원은 지하수를 마시는 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는 5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에 6월 중순까지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음용수로서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식품 제조업체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전수조사와 약수터의 수질 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먹는 물 조사 역시도 이런 오염원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방식을 통해서 안전성들을 시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주군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 수질검사 항목에 A형 간염의 검사 항목이 없어 음용수 판전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수질검사 항목에 A형 간염을 추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사실상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쟁 후보들도 설 전에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 자리. 송하진 지사는 3대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전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리한 정치 지형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선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확고히 굳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 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하겠다며 현역인 만큼 예비후보 등록 없이 현안을 성공시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출마 선언은 그동안 건강 이상설 등 분분했던 소문을 잠재우고 눈앞에 다가온 설 명절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 경쟁 주자로 꼽히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도 13일 무렵 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당장 한석이 아쉬운 민주평화당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이달 중 도지사 후보를 결정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는 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금 현재 물색 중입니다. 정의당도 오는 10일 권태웅 도당 위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부산한 움직임과 달리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간판 의원들이 대거 이탈한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도지사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이번 주말부터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합니다. 남원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와 허리 보호대를 지원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오는 10일부터 버스 단일 요금제를 본격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순창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 같은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도가 가장 높은 버스 이용료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교통 편의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실버카와 허리보호대 지원 사업에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보행 보조기와 허리 보호대를 지원받아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6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화터미널 안성 개소시, 무주군 안성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역의 첫 관문인 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문화터미널은 전시실과 도서관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단체인 무궁화 복지월드가 문화와 아동, 역사 관련 책 등 360여 권을 임실군에 기증했습니다. 무궁화 복지월드는 2년 전에도 임실군에 책을 기증하는 등 해마다 문화공연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의회와 무주군의회가 국기원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일 국기원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키자 무주군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기원의 전주 이전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건의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군의회는 그동안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가칭 민주평화당이 오늘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1일 먼저 출범한 전북도당은 조배숙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민의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냈으며 정진숙 사무처장과 6명의 도의원, 기초의원과 일반 당원들도 오늘까지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용호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이수혁 정읍위원장을 포함해 3명, 가칭 미래당 2명으로 재편됩니다. 정읍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7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일 전부터 인화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진안군 주천면 51살 이모 씨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12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6,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